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여기 숲이에요. 나무가 쭉쭉 뻗어 있죠? 숲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학년별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지금까지는 아동기 전체의 특징과 성격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1학년은 어떻고 2학년은 어떻고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교대에서도 그렇고 대학원 다닐 때도 학교에서도 이렇게 초등학교를 학년별로 나누는 자료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처음 이걸 정리한 건 박사과정 대학원 다닐 때 레포트를 쓰면서였어요. 논문을 찾아도 책을 찾아도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싫어하는 블로그 검색을 했죠. 교사들이 자기 공부나 기록을 위해서 만든 블로그나 카페였어요. 그게 한 15년 전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출처를 잊어버렸어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꼭 카페나 블로그 주인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처를 밝히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거든요. 이건 제 개인 혼자만의 공부가 아니라 여러 교사들의 경험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게다가 요즘은 이 내용에서 좀 업그레이드 된 게 보이더라고요. 초등교사만 모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것과 비슷하지만 좀 수정되고 이런 내용들이 보이더라고요. 인용을 밝히지 못해서 좀 찝찝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식을 내놓으니까 공유되면서 이렇게 더 풍부화되는 걸 보게 된 것 같긴 합니다. 먼저 어린이와 어른의 관계, 놀이의 모습들 살펴볼게요. 1, 2학년. 생각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죠.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최고 어린 학년이 3학년 맡았던 게 고작이거든요. 그래서 1, 2학년에 대한 환상이 좀 있습니다. 그 어리고 초롱초롱 맑은 눈으로 이렇게 앞에 교사를 보고 있겠지? 그림을 그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반만한 크기에 눈을 그리고 거기에 반짝반짝반짝하는 표시를 해놓고 공주 귀골이 그려놓고 엄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옆반 선생님보다 무조건 우리 선생님이 예쁘고 좋고 그런 학년이 이때입니다. 운동장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2학년들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운동장 바닥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엄마나 아빠 같은 선생님과 어린이가 같이 있는 모습. 역시 우리 애는 믿을 만한 어른하고 재밌게 놀 때, 잘 놀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6학년들하고 제가 섞여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등치로는 누가 어린이인지 누가 교사인지 모릅니다. 신규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교실에서 어린이들과 같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반 선생님이나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이 복도를 지나시다가 너무 시끄럽거나 안전이 걱정돼서 문을 열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떠들어요? 선생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쪽 구석에서 어린이들 틈 속에서 이제 선생님이 저 여기 있습니다. 이런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호자 선생님들이 좋을 때가 오래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녀오면 학교에 있었던 일을 쫑알쫑알 그렇게 말을 해요. 들어주긴 하는데 나도 할 일이 많고 저도 숙제할 거 있는데도 그렇게 졸졸졸 따라다닌다면서 귀찮아 하시거든요. 그거 잠깐입니다. 며칠 전 1학년 담임인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입학한 지 딱 열흘 때 되는 날이었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이름 부르고 지낸대요. 기본 3번, 보통은 5번. 제일 장난꾸러기는 7번을 불러야 자기 한번 쳐다본답니다. 작게는 20명 정도 교실에 있지 않습니까? 수백 번 이름 부르면서 지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엄하게 분위기를 잡았대요. 그리고 잔소리를 좀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쫄더래요. 1학년이 쫄면 진짜 귀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소리를 늘어놨더니 어린이들 눈을 떼굴떼굴 굴리면서 쭝얼쭝얼 거리더니 대뜸 선생님 사랑해요 그러더래요. 아니 이 맥락에? 이 상황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안 그럴게요.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사랑해요 한 명이 했더니 메아리처럼 저기서도 저도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막 이러는 겁니다. 거기다가 선생님 예뻐요 까지 나왔대요. 교사 한 20년 하지 않습니까? 신규 때는 예쁘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9학년들은 그런 말 안 해줍니다. 그러니 전화기 너머로 막 행복이 느껴집니다. 교사들 이런 행복으로 살아요. 1, 2학년 이렇게 보호자와 교사를 사랑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지식의 필요나 사회의 기준으로 학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말이니까 듣는 거예요. 사랑받을 때 첫째, 사랑받을 만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완벽할 순 없지만 어린이를 너무 실망시키지 말았으면 해요. 어린이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존경과 감동으로 배우거든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감동을 주는 생활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특히 보호자님들 권위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이 리미트가 보호자들의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른의 권위는 어린이들의 사랑과 존경이 바탕이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벌과 복종의 시기라고 해서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1학년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 사이에서는 무섭기는커녕 물이에요, 물. 그런데도 그 반 어린이들은 가끔 무섭다고 그런답니다. 무서워하면 어떡하나?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귀여움에 흔들리셔도 안 되고요. 훈육이 효과를 발휘할 때고 어린이들의 행동을 만들어주는 때입니다. 훈육이 감정적이고 어른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면 어린이도 훈육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고 깊이 있게 훈육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놀이를 볼까요? 네, 달리기만 해도 좋아합니다. 어린이의 발달을 생각해보면 하늘로 폴짝폴짝 뛰어오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자 들어보세요. 어린이는 태어나서 1년 내내 누워서 생활을 해요. 땅하고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 비틀비틀 걸음을 떼고 어기적 원하는 것으로 손을 뻗으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어린 아기들이요,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에 맞서서 자기 몸을 일으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법 자유로워진 거죠. 하늘을 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냥 걷지 않습니다. 애지간하면 폴쩍폴쩍 뜁니다. 내 몸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즐기는 겁니다. 이럴 때 바닥을 쿵쿵 밟고 몸을 크고 천천히 움직이는 활동이 좋습니다. 그래야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감각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시 감각. 이 시기의 감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온 세상이 놀잇감이고 내 몸 전체가 놀이도구가 됩니다. 만지는 거, 보는 거, 킁킁 냄새 맡는 거, 거기서 상상력이 시작되고 놀이가 이어지는 겁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교를 잠시 쉬고 임상 현장에서 어린이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었어요. 놀이치료실에는 많은 놀잇감들이 있습니다. 놀이치료실에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데 여러 장난감을 보고도 어린이가 묻습니다. 이거 뭐예요? 어떻게 가지고 놀아요? 낯선 곳이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놀아도 돼요? 하는 걸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도 가끔 이런 어린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제 뭐하고 놀아요? 놀 거 없어.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상상의 세계가 벌써 닫힌 건 아닐까? 어린이가 놀 줄 모르다니. 놀 줄 모르는 어린이는 어쩌면 아픈 어린이일지도 모릅니다. 달리기만 해도 즐겁고 아무것도 없어도 놀잇감을 찾아내고 혼자서도 잘 놀고 친구와도 잘 노는 그런 어린이가 정신적으로는 최고로 건강한 어린이입니다.
좋은 어른이 이런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에 또 만나요.